현장 취재 파일. 현장 취재 파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간추린 뉴스는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가 수고해줬고요. 이 자리에는 김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이태원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에 대한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유가족들의 고통,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법원까지도 이 고통을 외면했다. 아주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요.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는 구구 보수단체의 시위를 막아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 논란인데요. 유가족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2차 가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신자유연대라는 극우단체가 네. 현수막 내걸고 또 방송하고 추모도 방해하고 그러는데 이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네, 이 결과는요. 지난 6일 월요일쯤에 나왔는데 네. 서울 서부지검 민사합의 21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또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 등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대표 김상진 씨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네. 유가족들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건요. 지난해 12월 29일쯤인데요. 유가협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씨의 녹사평녀가 이태원 광장 시민 분향소의 출입과 또 접근을 막아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또 분향소 100m 이내에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그리고 또 현수막과 팻말, 벽보들을 게시를 해서 이런 행위들도 막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전부 기각한 건 좀 의아한데요. 재판부의 설명은 뭡니까? 네, 재판부는요.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미 신고를 마친 신자유연대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협 이종철 대표는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답변 들어보시죠. 양심적인 판사님을 만나신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봐요.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판사라고 들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사건의 수석 부장판사가 임정엽 판사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문제가 있는 판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네. 문제는요. 먼저 신고가 된 집회라 해서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되고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2차 가해를 가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가족들이 네. 그동안 겪은 2차 가해 고통은 이 결정문 별지 3번 소명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타임라인 순서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신자유연대 측은요. 그들의 자동차에 설치된 이 앰프를 이용해서 뭘 더 바라냐, 선동하지 마라 라고 발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자식 죽은 부모들이 뭘 바랍니까? 진짜 듣고 있자니 좀 섬찟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김 기자?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에는요.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가 분향소 참배객들을 상대로 너희가 인간이냐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또 전문 대목군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나옵니다. 또 제가 좀 충격받았던 발언도 나오는데 12월 19일에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지안이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라고 발언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자식 죽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하늘 아래 살면서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 발언을 듣고 이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럼요. 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대표는요. 그동안 살면서 유가족들에게 처절하게 또 비참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답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유가족에게 처절한 진짜 너무 비참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법원은요, 신자유연대 회원이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방금 김정아 기자는 신자유연대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유튜브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근데 보면 네, 네. 이 발언 같은 경우가 이 지안이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 네. 이건 이제 한 여성이 말을 한 발언인데요. 이제 회원이 아니다라고 신자유연대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고 대표의 발언만으로도 가처분을 인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쵸. 그렇지 않네요. 이해가 네.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네. 이제 신자유연대 회원이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네. 성탄절에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추모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를 했는데 이때에도 신자유연대는 앰프를 사용을 해서 추모 미사 진행을 방해했다라고 나옵니다. 악마 신부 물러나라 이러한 발언도 있었고요. 아니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 미사를 봉헌하면 그 신부가 악마입니까? 전혀 아니죠. 네. 앰프 음량을 크게 일부러 설정을 해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는 거짓 신부, 정치 신부 물러나라라고 발언을 분향소를 향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판부는 성탄절 추모 미사에 대해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재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유연대 측이 정치적 집회로 보고 행위를 했다. 다른 종교 행사들은 방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유가족들의 종교 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김정아 기자. 네, 그래서 그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종철 대표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상가집 앞에서 이 즐거운 노래, 캐롤송을 틀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신자유연대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본다. 미사 중에는 전혀 정치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유가족들도 함께 미사에 함께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바쳤는데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집회로 본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의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원의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많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네. 딸이 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으면 유죄,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무죄 판결이 엊그제 나왔는데 네. 이 결정도 이해되지 않고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더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유가족 측은요,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의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 관점에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규탄을 했고요. 최소한 또는 굳이 유가족을 편들다는 게 아니라 네. 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몫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의식이 없는 법원의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고요. 물론 이 표현의 자유랑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고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159명의 희생자들의 분향소인 만큼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유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아이템을 가져와 봤고요. 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법원이 2차 가해에 대해서 좀 방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미 가져와 댓글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방송한다고 아쉬워해 주신 분들도 여럿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복음님, 김라이언님, 하하대사님. 하하대사님은 저희 프로만이 아니라 기도의 오솔길 등도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애청자신데요. 그루터기 혜수님, 클라라 W님, 이순용님, 고유기님, 김프란님, H방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아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